오늘은 무섭게 치솟은 생활물가 이야기로 뉴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에 10,000원 한 장으로 밥 한 끼 해결하기도 힘든 현실인데요. 소비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근로자까지 물가 인상 도미노 여파를 체감하고 있는 현실을 연속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의 하루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송원종 기자입니다. 미혼의 5년차 직장인. 하루를 여는 첫 소비를 카페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3,800원을 지불했습니다. 점심 메뉴로 고른 음식은 돈가스. 가격은 14,000원입니다. 퇴근 후엔 마트에 들렀습니다. 모처럼 삼겹살과 쌈채소를 장바구니에 담고 우유와 탄산음료, 바나나까지 골랐습니다. 모두 35,010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비는 미용실. 커트에 3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지난 하루 쓴 돈을 모두 더해봤는데 총 82,810원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쓴 것 같은데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예전 물가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5년 전인 2019년에 똑같은 하루를 보냈다면 얼마를 소비했을까요? 현재 가격에 당시 소비자 물가지수를 대입하면 5년 전 물가를 추산할 수 있습니다. 추산된 금액은 68,206원. 5년 전이었다면 비슷한 소비 활동에 15,000원가량 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20% 가까이 올랐는데 실제 식당에서 사 먹는 밥값은 더 큰 폭으로 오른 경우도 적잖습니다. 하루 동안의 소비를 돌아보니 제 예상보다 물가가 오른 게 체감됐습니다. 물론 모든 소비자를 대변할 순 없겠지만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하루였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보신 대로 10,000원 한 장의 무게가 가볍게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소비자 못지않게 인플레이션 압박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골목 상권도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인데요. 물가는 물론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은 장사해도 남는 게 없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을 김민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관악구에서 13년째 포차를 운영하는 구창모 씨는 장사 시작 전 걱정부터 앞섭니다. 가파르게 오른 재료값에 배달 수수료, 여름철 냉방비도 부담이지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역시 인건비입니다. 최근 인상이 확정된 최저임금보다 많은 시급 12,000원을 줘가면서 알바생을 쓰고 있지만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 20만 원, 30만 원 팔아버리면 완전 적자니까 사람 쓰기가 무섭죠. 주유상도 붙여야 되고 4대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작은 가게들은 부부끼리 운영 아니면 어머니나 아들 이런 추세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 홀 직원만 8명에 달했던 국밥집은 일찌감치 테이블마다 키오스크를 달았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들더라도 장비를 갖추는 게 장기적으로 인건비 부담보다 낫다는 판단에 섭니다. 요즘 알바생들이 최저임금 주는 데는 거의 안 갑니다. 더 줘야 또 사람도 알바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단 외식업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 심야 영업을 중단한 이 편의점은 낮에는 사람이 일하고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점포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도심에선 찾아보기 힘들었던 편의점 무인 시스템입니다. 편의점 4개사의 무인 점포 수는 2019년 208개였지만 지난해 3,800여 개로 18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빈사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재부가 지난 7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저금리 대출이나 이자 차액 보전이 대부분입니다. 대출 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선 빚 좋은 개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거든. 저리로 돈 빌려. 이미 돈 빌릴 능력이 안 돼.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원금을 그때 코로나 때 빌린 돈을 연장을 좀 해달라. 원금만이라도.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98만여 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로에 놓인 지역 골목 상권 사장들은 오늘도 가게 문 열기가 두렵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도 나타나면서 아르바이트 근로 여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1인 가게가 늘고 무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와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비교적 손쉽게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도 이젠 옛말이 돼갑니다.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가? 그렇잖아요. 뭐 계산해보면 일주일에 14시간만 일하게 돼 있고 주휴수당 같은 게 붙어야 이제 알바 한 만큼 또 받고 이제 생활비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위주로 찾는 편이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경우 절박함은 더 커집니다. 일자리가 줄다 보니 근무 여건이나 노동 강도 등을 따져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럴 때만 부르기도 해요. 일이 몰아주기라던가 할 수밖에 없어.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한 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년 정도. 전체 청년 임금 근로자 가운데 첫 취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택한 청년이 역대 최고치인 23.4%를 차지한 한편 전일제로 취업한 청년은 76%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청년 생계에 있어 아르바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결국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과감한 정책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제 장기적인 근로가 또 안 되다 보니까 알바생들도 더 힘들어지고 이게 뭐 악순환이 되면서 소비시장도 지금 뭐 다시 그 우리나라 소비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정책자금을 통해서 자영업자가 알바를 고용하면 알바생한테 직접 돈이 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내년 최저시급이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기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은 물론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 경기 침체와 불황의 고리를 끊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